네, 오늘의 10위 소식은 할리우드에서 열린 아카데미상 시상식 소식입니다. 그리고 9위 소식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레드카펫을 수놓은 파란 리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자 오늘 아카데미상 시상식 결과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별들의 잔치답게 화려한 스타들이 보였죠. 지난해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비롯해서요. 메릴 스트립이나 스칼렛 요한슨 같은 배우들이 자리를 빛내줬습니다. 지금 머리를 갸웃하고 있는 분이 메릴 스트립이고요. 그다음에 지난해는 사실 오스카상이 너무 하얗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백인 일색으로 수상을 했었는데 올해는 나무조연상, 여우조연상을 흑인 배우들이 받았습니다. 작품상에도 흑인들을 다룬 영화가 올라갔었고요. 하지만 올해 나무조연상과 여우조연상은 잠시 전에 보였던 엠마 스톤이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나무주연상은 그 같은 영화에서 상대 역을 맡았던 케이스 애플렉이 받았습니다. 라라랜드라는 영화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라라랜드라는 영화 요즘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저희 전직 문화부 기자이신 양재열 변호사님께 제가 10cm가량의 이 트로피 있지 않습니까? 순금으로 도색을 한 트로피인데 그 트로피를 오스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것도 오스카라고 이름이 불린 게 아니라 한때 초기에 이 아카데미 총감독을 맡았던 마거렛 해리라는 사람이 저 트로피를 보고 이 트로피 우리 삼촌 오스카 닮았네? 삼촌 이름이 오스카. 삼촌 이름이 오스카인데 닮았네. 라는 걸 문화부 기자가 듣고 그렇게 바로 옮겨서 쓴 겁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1939년부터는 아예 아카데미 상 이름을 오스카상이라고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전직 문화부 기자이셨던 양재열 변호사께 여쭤봤습니다. 자, 그리고 신석구 부장께 여쭙게요. 이 오스카 시상식에 파란 리본의 물결이 일었다. 그런데 이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관이 있다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파란 리본. 지금 미국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들이 상징입니다. 저희도 그런 어떤 뜻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달잖아요. 바로 이 리본이군요. 네, 붉은 드레스에 파란 리본을 단 사람이 루스 네가라는 그 여우주연상 후보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그 오스카상 시상식이 전체적으로 정치화되어 있다는 평이고요. 정치화라는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그런 뜻들을 모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흰 아주 우아한 드레스 골반께에 지금 파란 리본을 달지 않았습니까? 리본을 또 허리에. 네, 칼리 클로스라는 톱 모델인데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합니다. 이런 의지를 밝히는 거죠. 근데 저 리본을 보니까 세월호 때 붙이는 노란 리본하고 모양이 같네요. 색깔만. 그러네요. 누구한테 배운 건가요? 글쎄요. 저 리본 모양이 우리 세월호 때 그 노란 리본 그런 모양을 보고 또 따라한 것인지 아니면 뭐 이 디자인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거 배운 걸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걸 배운 걸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오스카상 수상식 진행을 맡은 지미 키멜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또 따끔한 소리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And I want to say, maybe this is not a popular thing to say, but I want to say thank you to President Trump. I mean, remember last year when it seemed like the Oscars were racist? That's gone. Thanks to him. You know, we're more than 2 hours into the show and Donald Trump hasn't tweeted at us once. And I'm starting to get worried about him. Can you put it up, my phone up on the screen? 아주 재밌는 장면입니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요. 트위터 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중요한 정책들을 거의 트위터로 먼저 알립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비꼬는 겁니다. 왜 지금 오스카상에 지금 흑인들이 상을 받고 무슬림도 상을 받고 이러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오스카상을 비판하는 트위터에 올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비난하는 거죠. 저 말을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만약의 경우에 오스카상을 보고 트럼프가 했다 답변이라고 했으면 정말로 큰 화제가 될 뻔했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 트위터를 많이 안 하신다라고 비난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위터로 오스카 시상식에 대한 반응을 안 한다는 이유가 있었다고요. 보지를 않았다면서요, 시청 자체를. 네, 이 아카데미 상이 시상식이 열리는 그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백악관에서 이 주지사 부부를 초청해서 이렇게
무도회를 열고 있었답니다. 아하. 이제 다른 주지사들과 함께 무도회에 참석하다 보니까 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뭐 그래서 트위터에도 글을 올리지 못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파티를 열고 있느라고 오스카상 시상식을 TV로 시청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반응이 없었다. 혹시 봤더라면은 그러면 반응을 보였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면? 일단 이제 파티에 대한 그 맞불을 놓은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뭐 영화 배우들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모여서 파티를 할 텐데 네. 나는 주지사들을 부부를 초청해서 또 다른 파티를 열었다. 네. 파티는 파티로 대응했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프랑스 대통령을 향해서 말실수를 해서 또 비난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Take a look at what's happened in France. Take a look at Nice and Paris. I have a friend, for years, every year during the summer, he would go to Paris. It was automatic with his wife and his family. I hadn't seen him in a while. And I said, Jim, let me ask you a question. How's Paris doing? Paris? I don't go there anymore. Paris is no longer Paris. We have to be smart. We can't let it happen to us. Du terrorisme. Et nous devons lutter contre le terrorisme tous ensemble. Et je crois qu'il n'est jamais bon de marquer la moindre défiance à l'égard d'un pays ami. Et moi, c'est ce que je ne fais pas à l'égard des États-Unis. Je demande que le président américain ne le fasse pas à l'égard de la France.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테러를 지칭하면서 저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친구끼리도 상대방의 어떤 안 좋은 일을 거론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 결례인데 지금 저 정도면은 국제적으로 외교적인 결례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외교적인 상당한 결례죠. 입장을 바꿔놓고 한국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저렇게 갑자기 나와가지고 한국에 지금 여행 가지 마십시오. 지금 광화문 광장에 토요일마다 집회가 열리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혹은 재작년에 메르스가 찬 거라고 했으니까 한국에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전 그렇죠. 한국인들이 흥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프랑스인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네. 트럼프는 왜 저런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가 지금 그 반이민 행정명령을 하는 이유는 그런 그 이슬람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테러를 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랑스에서 파리나 이런 데서 계속 일어났던 테러들이 다 이슬람들이 저지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프랑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은 이런 걸 하고 있다. 자기의 정책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한 건데 근데 비유가 적절치 않은 거죠. 그렇죠. 발언이. 네. 그래서 지금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까지 나서서 반박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이제 인터뷰할 때는 점잖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서 생각하니까 좀 분이 안 풀렸나 봅니다. 추가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미국인 한 사람에게 파리 디즈니랜드 특별 입장권을 보내야겠다. 미국인 중 한 사람이 네, 바로 트럼프인 거죠. 그렇죠. 네, 직접 지칭을 하진 않았죠. 왜냐하면 네. 또 너무 또 맞대응을 하면 더 네. 싸움이 커지니까. 하지만 누구나 봐도 저 트럼프인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비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디즈니랜드에 가서 놀 사람이다 그러면 지칭도 하지 않았고 뭐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어린이 취급을 했다. 어린아이 취급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트럼프가 지난번 풀린 안보보좌관 후임자를 선택하는 거라든지 또는 국방부 장관 하는 거 보게 되면 가장 이름이 나 있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을 딱딱 뽑아요. 굉장히 불편할 텐데. 네. 저 사람 내가 보기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올랑드 대통령 들으라고 딱 한 거는 지금 프랑스 너희 자극을 준 거라고 저는 보여요. 네. 그럼 대통령이 저 정도 미국인, 즉 트럼프한테 입장권 보내겠다 딱 반응 나온 거는 프랑스가 이제 자체적으로 치안을 강화하겠죠.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미국 단독으로 어떤 반테러 정책 가게 되면 고립이 되는데 프랑스 참여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네. 저는 지금 한 2달 정도 트럼프를 쭉 보면서 저 사람 쓴 책 중에 하나 니고이시에이션, 협상하기 이런 책들이 네네. 있지 않습니까? 그게 88년도에 이미 대한민국에서 번역이 돼서 김영사에서 나왔거든요. 네. 툭 던져가지고 저쪽 반응을 받아갖고 얽히고 들어가는 거 보면은요. 보통 얘기 아니다. 저거 반발 예상 안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 참모 없겠어요? 네. 다 계산해서 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군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지금 난민들 그리고 특히 무슬림들의 입국을 굉장히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의 전설적인 권투 선수
아들도 입국 심사대에서 걸려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붙잡혀 있었다고요? 그랬다고 합니다. 무하마드 알리, 너무나 유명한 그 미국의 복서죠.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한 나머지 이름을 무하마드 알리 주니어라고 지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어떤 해외 행사에서 참석하고 플로리다 공항에서 들어오는데 2시간 동안 억류를 당했다고 합니다. 네. 그 무하마드 알리는 흑인이죠. 아마 아프리카 흑인 노예의 자손인 것 같은데 무하마드 알리라는 이름은 또 이슬람 이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리가 살아생전에 자기가 그 노예의 아들이다라는 것으로 놀림받는 게 싫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반 노예 운동을 벌이는 이슬람 지도자의 이름이 뭐냐면은 무하마드 알리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민 행정명령은 법원이 기각을 해가지고 대법원에 갈 것 같은데 그래도 트럼프 정부는 굉장히 꼼꼼하게 네. 이 사람이 테러리스트가 아닌지를 이제 검사하고 있거든요. 통상적인 활동에 따라서. 네. 그런데 이 무하마드 알리 아들의 이름을 보고 이슬람이니까 꼼꼼하게 검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한 번 그 트럼프의 이런 그 행정명령을 또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그런 에피소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무하마드 알리의 아들이다라는 사실 입국 심사하면서 그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더 강하게 심사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라는 느낌.